네, 마감 이 시간 긴급 진단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박창윤 GL리서치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그 뉴스 보셨죠? 그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 불장이라지만 54%가 평균 1,000만 원 가까이 손실 중이다. 이런 이슈를 보고 불장 하는데 정말 어디가 불장인 거지? 정말 그쵸. 주도주 집중화가 이루어져 있고 포트에 그 주도주가 없다면 소외됐었던 때입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지수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다면 이것이 다시 기회가 되어서 우리가 또 수익으로 만회할 수 있는 거라면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 같거든요. 사실 우리가 투자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게 이때 샀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이런 바람 이런 것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항상 되뇌이는 말인데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저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빠를 때인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겠어. HD현대일렉트릭 내가 작년에 봤었던 가격은 이 가격인데 어떻게 이 가격에 살 수 있겠어 하지만 올라가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있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올라가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실제 매수 대금의 40% 이상은 전익,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쏠림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외인들과 또 기관을 중심으로 한 이런 그 수급상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대기 매수와 유동성장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전자와 닉스가 없으면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결론은 장중에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바이 더 딥 장중에 크게 출렁이는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분할로라도 조금씩 모아가야 된다. SK하이닉스 60만 닉스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일부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는 내년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자체를 116조 원 그리고 100조 원이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FN 가이드 추정치로 지금 SK하이닉스 지금 반영이 된 부분은 68조 원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략 한 30에서 50% 가까이는 추가적인 업사이드 요인이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PR이 지금 한 7배 전후에서 SK하이닉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PR 5배까지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도 10배까지 가지게 된다면 충분히 SK하이닉스 현 시점에서도 더 따라갈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장중에 크게 조정이 나올 때 하루에 3% 이상 밀리는 모습이 최근에는 왕왕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분할로 모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장중에 흔들림이 나올 때는 바이 더 딥, 오히려 그럴 때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매수로 손을 뻗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자 의견이신데 그 말은 즉슨 지수가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증권가 전망 보면 뭐 4,500부터 7,500까지 굉장하던데요. 그 밴드가. 그럼 대표님께서도 어쨌든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전고 뚫고 상방으로 갈 것이다 쪽으로 열어놓고 보시는 시나리오세요? 사실 우리가 얘기했었던 PBR 뭐 1.3배, 1.4배 얘기했었을 때 3,900과 4,200은 이미 도달을 했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개인의 유동성이 기인한 이런 수급 장세가 어디까지 연장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수 뭐 고점과 저점 이런 부분을 예측을 하는 건 사실 여기에 나오고 있는 투자 전문가보다는 사실 뭐 작두 타고 있는 점 치시는 분들이 더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런 부분을 예단하는 모습이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유동성 그러니까 수급의 힘은 세다는 부분 자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자와 닉스 이런 그만큼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실적 추정치의 상향 조정과 밸류에이션의 PBR에서 PER로 바꾸면서 기존의 커머더티에서 나타나고 있는 HBM 이런 장기 성장 추이를 바라보는 이런 고성장 구조 이런 것들을 감안해 놓고 보게 된다면 현 시점에서 4,300 못 갈 이유는 없다. 그럼 그 윗선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었던 초반은 아니죠. 정권 초에 얘기했었던 5,000 돌파 이런 부분이 빠르면 내년에도 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KB에서는 7,500까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 갈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전자와 닉스가 다시 한번 힘을 내주게 된다면 뭐 5,000까지는 바로 스트레이트로 가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전고점 4,300선 돌파에 대한 시도 이런 부분은 현 시점에서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탑2에 있어서는 밀렸을 때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소부장단이 궁금해집니다. 확실히 실적 하나에 잘 가다가 삐끗 나온 종목이 반도체 소부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새로운 모멘텀 유입이 된다면 그쪽에서 뭐 동박이라든지 살아나는 쪽이 생기다 보니까 소부장 쪽에 있어서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전략을 어떻게 좁혀가야 할까요? 사실 워낙
어려웠던 게 사실이죠. 기판 쪽만 보더라도 네. 심텍 같은 경우는 그렇죠. 어닝 쇼크 나면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대덕전자는 어닝 서프라이즈 나면서 크게 튀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었고 그 안에서도 좀 워낙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오니까 사실 손이 쉽게 가지 않는 네.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자신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플하게 그냥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뭐 이를 통해서 이거 지금 현 시점에서 따라가야 얼마나 벌 거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SK 하이닉스를 2배 추정하는 ETF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3배 레버리지 뭐 이러한 부분으로 따라가시는 분들이 최근에 대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주도 섹터, 주도주, 과도한 쏠림이 나타나고 있고 큰 폭의 변동성이 나타나는 장이잖아요.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가지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은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소부장 내에서 없던 게 새로 생기는 쪽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기판과 기판 소재 들어가게 되는 CCL 쪽 이런 쪽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두산이 황제주 기록을 한 이후의 변동성을 좀 크게 키워놓고 있는 가운데 마찬가지로 여기에 신규 소재 납품하고 있는 파미셀 같은 경우도 사실 기존의 바이오 기업에서 반도체 소재 기업으로 변신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등 이러한 신규 수혜주 찾기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기판 같은 경우에도 대답전자를 중심으로 좋은 모습과 심택은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실적 추정치 이런 부분 자체가 조금이나마 내년도 큰 폭 상향 조정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대덕전자, 심택, 파미셀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도 뭐 황제주 여부를 떠나서 이런 종목들이 밀리면 이런 주도 섹터, 주도 종목 내에서는 계속 트레이딩 바이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택도 그러면 긍정적으로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는 거네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새롭게 올라온 롯데에너지 머티 같은 경우도 조정 시에는 그럼 예쁘게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CCL 쪽 소재였고 사실 뭐 이번 주에 갑자기 급등하면서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올라올 때 우리가 사실은 기존의 이런 쪽은 전지박 쪽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쪽에 일렉 포일 쪽에 들어가는 쪽이라서 SKC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이런 쪽은 장기 소외되던 쪽인데 사실 이쪽의 이런 범용 수요처 자체가 반도체로 바뀌면서 시장에서 재평가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비어있는 빈집 수급이 다시 한번 채워진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SK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부장이 어렵다면 여전히 탑2 전략 유효한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본다면 관심 종목군 압축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죠. 반도체는 사실 걱정이 없습니다. 종목을 어디서 살까에 대한 문제만 논의하면 된다면 업황 이슈 끌어가지고 같이 걱정해야 하는 쪽은 사실 2차 전지였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여쭤보고자 합니다. ESS 묻고 한 번 올라왔었던 수급이 그렇게 꺾이지는 않았어요. 기간 조정 잘 예쁘게 버티고 있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방을 열어놓는 에너지 응축 구간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대표님 생각은요? 최근에는 이런 패시브 자금과 인덱스 자금 유입 자체가 워낙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저 밑에 있는 이런 2차 전지에 있는 우리가 장비 소재단 이런 부분을 찾기보다는 배터리 셀 업체를 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삼성 SDI나 LG 엔솔이 여기에 대한 해답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ESS 쪽 이런 쪽은 기존의 전통적인 관자 서진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한쪽 NCS나 신성 ENG 같은 종목이 좀 더 핫하게 반응이 나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그러한 종목들을 중심으로는 계속 꾸준히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투심이 그래도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탄산 리튬 가격이 지금 전월 평균 대비해서 한 9% 정도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킬로당 81위안 기록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 제가 지난달에 체크했을 때가 대략 한 71위안에서 76위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한번 81위안 기록하는 모습이고 올해 4월 달에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110위안까지 갔던 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업사이드 상단은 좀 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리튬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뭐 하이드로 리튬이다, 어반 리튬이다 이런 중소형 종목들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 전체적인 업황의 개선과 이런 메탈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굵직굵직한 종목들 즉 말씀드렸던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소재단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 즉 에코프로 BM과 LNF 이러한 대장 종목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하시기에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셀 두 종목 다 괜찮고 에코프로 그룹이나 LNF까지도 괜찮다. 그럼 여기서는 개인의 선호만
작용할 뿐 어떤 종목을 봐도 괜찮다라는 관점이시겠네요. 사실 투자자분의 예. 성향인 것 같아요. 지금 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의 성향이 나는 대형주 그리고 패시브 자금 유임이 좀 더 크게 나타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LG 에너지솔루션과 최근에 그 20기가와트에서 30기가와트로 10기가와트를 BEV 라인에서 ESS 라인으로 변화시키면서 테슬라 쪽으로 공급하는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삼성 SDI 이런 쪽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오히려 그러한 종목들보다 중소형주 단에서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LFP 쪽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ESS 쪽으로 좀 더 확장을 하고 있는 LNF 같은 경우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네 종목 다 말씀드렸지만 네. 결국은 여기에 내가 학습이 되어 있고 예. 그리고 내가 내 투자자 성향에 맞추어서 대형주를 선호할 것인가 그 밑에 단에서 움직이는 발빠른 중소형주를 선호할 것인가 그에 따른 선택의 여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포트상에 그렇다면 반도체와 2차 전지 정도는 일단 합격점을 주시는 것으로 계속 시간 지나면서 저희 점검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는 정말 미운오리 섹터가 된 걸까요? 화장품주 저희 점검 받겠습니다. 오늘 사실 11월 11일이죠. 대표님 빼빼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오늘 광군절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주식 투자자에게는 이 이슈를 사실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광군제는 글쎄요 기대감도 없었고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부러지는 것만 계속 보고 있어요. 사실 이번 주에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면 광군제도 네. 있고 지스타 2025도 그쵸.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얘기 분들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관심은 지난주에 우리가 있었던 소위 말한 사이드카로 인한 AI 버블에 대한 우려감을 네. 이런 지금 셧다운 해제와 함께 이런 새롭게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이 얼마만큼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즉 이런 부분으로서 완전히 고평가 논란을 유동성으로 얼마만큼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결 구도가 나타나고 있기 예. 때문에 이런 이벤트나 모멘텀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도가 상당히 멀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와 함께 오늘 광군제 세론도 있지만 예. 파라다이스 실적에서 어닝 쇼크 세게 나오면서 그리고 코스맥스 어닝 쇼크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개별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요커 방안과 그에 따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숫자로서 증명을 못했다는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써 같이 작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지난주 AI 관련된 반도체와 AI 인프라주가 흔들릴 때 그 빈자리를 일부 소비주들이 예. 채우는 모습이었다면 최근에 다시 한번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다시 한번 신고가 갔잖아요. AI 쪽이 약진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여기에서 일부 틈새 전략으로서 들어갔던 수급이 다시 한번 AI 쪽으로 쏠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예.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결론은 주도 섹터, 주도주 추세 추종 매매를 전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차라리 지금 SK 하이닉스 조정 나올 때 사는 게 좋지 오히려 이런 소비주 단에서 기회를 찾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하이브를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하이브가 어닝 쇼크 나오고 제일 처음 하이브 실적 보고 바이오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까지 미스할 일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크게 미스 났는데 컨커를 통해서 얘는 신규 대비 비용이고 새롭게 레이벌 과정에서 이렇게 재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3분기를 피크로 해가지고 이런 예. 부분을 비용 단위 피크로 해가지고 4분기부터는 개선이 될 것이다 해서 사실 오늘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가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수급 자체가 결국은 이런 그 소비주 단에서 AI 쪽으로 다시 한번 흘러들어가는 모습과 광군제 이에 따른 세론 그리고 어닝 쇼크 이런 세 가지 요인이 한꺼번에 겹치지 않았나. 그래서 결론적인 부분은 이쪽은 그냥 트레이딩 측면에서 빠지면 좀 샀다가 시장 흔들릴 때 좀 팔 수는 있겠지만 예. 신규로 지금 비중을 실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도주 집중화 전략이 더 지금 시장에선 요구받는 거다 의견 주셨습니다. 사실 미용기기 얘기까지 하고 싶었는데 더 중요한 쪽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숫자가 찍히는가 안 찍히는가 AI가 묻었는가 안 묻었는가가 주류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전력 전선은 여기서 계속 간다는 의미일까요? AI 같은 경우가 확실하게 묻어있는 쪽이 예. 전력이죠.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까지 보시면 레거시까지 턴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AI 칩이 화두였다면 지금의 화두는 결국은 AI 칩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차 있어.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이제 전력이 부족해. 그러면서 AI 인프라 쪽으로 화두가 상당 부분 많이 넘어가면서 최근에 전력 설비 쪽이 급등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었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요.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지금 효성 중공업, 네. 산일전기, LS 일렉트릭 합산해가지고 지금 수주 잔고만 하더라도 대략 한 25조 원이 넘어갑니다. 참고로 HD 현대 일렉트릭이 10.05조 그리고 효성 중공업이 11조, LS 일렉트릭이 4.1조 그리고 산일전기가 대략 5천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합산하게 되면 25조 정도 되는데 산일전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나머지 이런 초과학 변압기와 배전 변압기 쪽에서는 대략 3.5년에서 4년까지의 수주 잔고가 확보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23년, 24년 지나가면서 이제 단가를 올려가면서 이제 고마진 수주를 받았다는 부분, 이 부분 자체의 실제 숫자로 반영되는 시점은 내년부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실적은 잘 뽑아내고 있지만 최소한 내년과 내후년까지는 실적이 담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 생각을 하면 사실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 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토픽으로서는 좀 4일 전기가 좀 싸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간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현 시점에서 4일 전기가 23배거든요. 예. 그러면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 오늘 좀 섹터별 커버 받았습니다. 자, 양대 시장 오늘 잘 마무리를 했는데요. 코스피는 4,100선 그리고 코스닥은 884선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전략 채워보시죠.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고맙습니다.